네, 누가 글을 쓰는가? 과연 누가 글을 쓸까요? 예, 답변을 뭐 미리 드리자면 누구라도 쓸 수 있다가 되겠죠. 예, 요즘은 정말 글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한 권의 책, 한 편의 글, 그것은 개인의 어떤 발자취가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가문의 역사가 되고 국가의 역사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 한 편의 글, 한 권의 책이 발견되어서 전 세계에도 반향을 주고 영향을 미친 그런 안네 프랑크가 쓴 세계 2차 대전 때 안내 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한중록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문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나라에서 있었던 그 왕의 이야기, 예, 왕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세자의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중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죠, 그죠? 사도 세자가 시아버지인 영조의 해경궁 홍씨의 시아버지죠. 예, 영조에 의해 가지고 그 뒤주 속에 갇힌 뒤에 8일 만에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을 단 이야기를 아주 이 한중록 속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를 못했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도세자 이제 뭐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정조 있잖아요. 정조를 생각했어도 발표를 못하고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 30년이 33년입니다. 정확하게 33년이 지난 뒤에 이 죽음에 얽힌 내막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한중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아주 뭐 자세히 그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더 그걸 아는데 자세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명인들도 자서전을 참 많이 쓰죠. 왼쪽에는 만델라, 그리고 스티븐 호킹, 그리고 누굽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까지, 뭐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수, 배우, 정말로 우리가 보면 저 대필도 물론 하지만 자기가 직접 서는 분도 또 계셔요. 그래서 화가든 예술가도 쓰고 옛날에는 문인만 썼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글을 써서 많이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남기기도 합니다. 자, 만델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로빈슨 감옥에서 그 아주 흑인들을 위해서 아주 힘이 돼줬던 사람이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정말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결국 그뭐 남아공에서 잔인무도하게 이 흑인들을 아주 차별화하는 아파르테히트라는 그 체제를 끝내는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백인이 손을 들게 되었고 클레르크 대통령하고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썼고요. 스티브 호킹 박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여인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마의 휴일 또 뭐 사브리나 티파니의 사치멀 이런 영화들이 우리가 생각나는데 이분은 물론 참 젊었을 때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노년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주 유니세프 그게 친선 대사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불쌍한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이런 사랑을 주고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우리가 두 개의 손을 가진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손은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비 그 장애 속에서도 아주
우주론의 최고의 과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이론을 남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랙홀에 관한 그런 이론도 굉장히 이분이 이제 정립을 한 예,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전신마비의 그 저자가 타인의 어떤 머리나 손을 빌리지 않고 예, 뭐 컴퓨터하고 뭐 음성 합성기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 자서전을 책을 썼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일반적으로 글쓰기라 하면 수필은 뭐 중년의 문학이라는 이런 좀 고정관념이 좀 굳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스는 더 나이든 노년의 문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대들도 정말 글쓰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글을 쓰고요. 이 20대들이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수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글 써가지고 자기가 매번 이렇게 메일을 띄워줘 가지고 돈을 자기 글을 파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고 책을 정말 많이 발행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음, 볼까요? 이 20대, 20, 30대들은 브런치 같은 그런 온라인 텍스트 미디어라든지 또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호응을 많이 얻으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맨 왼쪽에 보면 서모니카라는 이제 글그룹이었는데 글그룹도 실패하고 그래 그 실패하고 나서 가수도 실패하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도전했다가 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저 아직 안 망했는데요. 라는 아주, 예, 참 다행이죠. 예, 참 이런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을 많이 했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망해서 나 아직까지도 더 도전할 게 남았어 라는 그 젊은이 패기를 보여주는 아주 발칙한 예, 그런 표지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산뜻하고 참 젊은이답게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재윤이의 삶이라는 책도 있네요. 자, 정재윤 씨가 이 적은데 이 월급쟁이 월급쟁이 삶과 일상을 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이 수영장을 이렇게 헤엄을 치는 모습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나는 헤엄쳐서 이 바다로 예, 이 넓게 나아갈 거야 하는 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9평 반의 우주 김설이네요. 예, 김설 씨가 지었는데 자기 자취 경험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아주 여기도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그림부터 아주 산뜻하고 표지 그림이 넓지 않았잖아요. 20대답잖아요. 그래서 이런 20대, 30대들도 굉장히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죠. 보통 수필은 조금 막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도 시작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유라도스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잘 시작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한글 교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배워서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묶었죠. 예, 그런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가 나에게 길을 묻다는 제가 만든 책이거든요. 퇴직 공무원 자서전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를 이렇게 자서전 쓰기를 해가지고 쓴 한 사람 앞에 뭐 3편에서 5편씩 해가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기리의 인문학이란 프로그램에서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책도 만들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또 보고 싶은 당신에게 한글 맞춤법도 틀렸죠. 이걸 보면 이분이 처음 글을 배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깎이 글 배우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다 시잖아요. 그동안 80년, 7, 80년 살아오신 분들의 그 삶이 그대로 배어 있고 먼저 가신 아마 남편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 이렇게 글을 썼고요. 오른쪽에 보면 또 보면 최복래 할머니께서 쓴 글을 액자에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이 소리 없는 글이죠. 너무 가난해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7남매를 데리고 사셨다. 굶을 때가 밥 먹듯 했다. 눈물이 난다. 옛날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 왜 소리 없는 글을 못 배웠을까? 지금 늦게 학교에 와서 글을 배우니 소리 없는 글을 소리 높여 읽어본다 하고 꽃도 한 두 송이 그리고 이 최복래 할머니께서 늦게 글을 배워서 눈을 떠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필가들 중에서도 어머니나 또 할머니나 시어머니께서 늦게 이렇게 글을 쓰시고 글을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거나 했던 그런 내용들도 수필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뭐 문장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볼까요? 왼쪽에도 보면 나는 못 배웠다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면 알 수 없는 글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을 가도 급이 안 납니다. 했어요. 일을 다녀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평생 주눅이 들었던 내 자신이 떳떳해졌습니다. 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손녀 또 사위가 이렇게 존경한다고 답을 해준다. 그래서 내가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납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 어려운 말 하나도 없고 영어 있습니까? 한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한글로 글을 써서 남에게 이렇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글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책장 어느 한쪽에 있는 수필집들을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수필가들이 있고요. 많은 수필 잡지, 전문 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필 공부를 하려면 좋은 책들이 많고 텍스트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좋은 책도 읽고 또 우리가 같이 쓰는 작법도 같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수필책만 읽었어도 되지도 않고요. 좋은 시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인의 생각, 시인의 눈도 한번 쫓아가 보고요. 그리고 좋은 소설을 읽으면서 그 구성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뭐 요즘 시대가 이래서 여행 뭐 제대로 된 여행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 집을 벗어나서 자연과 벗하고
이런 많은 경험이 내 글 속에 다 녹아들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글 쓰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이렇게 예,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학기 아마 마치면 수필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어렴풋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실 거고요. 기존 하셨던 분들은 예,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글 쓰신 거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또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비대면 시간에 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개인 글들 있잖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예, 사진으로 통해서 수업을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